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 기차를 탔다. 무작정. 평일이기도 했고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지만 기차 칸에 승객이 나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상당히 겪기 힘든 경우였다. 자리를 옮겨서 사람이 좀 많은 칸을 찾아볼까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이내 그만두기로 했다. 사람이란 건 이제 질려버렸으니까. 출발 시간까진 아직 몇 분이 남아 있었다. 좌석에 비스듬히 기댄 채 외투를 벗어 얼굴에 헐렁하게 덮어놓았다. 하지만 낮에 잠을 좀 자둔 탓인지 영 잠이 오지 않았다. 몇 분인가를 더 그렇게 있다가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기에 외투를 벗어 던지고 차창 밖 구경이라도 하고 있을까 생각하던 찰나였다. 기차 칸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오곤 발자국 소리가 내 쪽으로 다가오는가 싶더니 바로 옆쪽 건너편의 좌석에 누군가 털썩 걸터앉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잠시 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이 새끼야, 너 또 왜 늦었어? 어? 너 내가 일찍 다니라고 했어, 안 했어? 너 또 안마방 갔다 왔지? 이 개씨. 그 안마방 간 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열차 탔으면 이제 된 거 아닙니까, 선배님? 그 옆에 사람 있잖아요. 지금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목소리의 주인들은 각각 청년과 중년의 남성으로 각자가 가늘고 굵직한 맛이 뚜렷하기에 직접 보지 않아도 목소리의 주인의 얼굴이 절로 떠오를 만한 특색이 있었다. 잠을 자는 것처럼 보이는 날 의식한 탓인지 두 명의 목소리가 한층 작아지긴 했지만 눈을 감고 있는 데다 애초에 기차 칸이 텅 비었기 때문에 들리는 것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아이, 왜? 쪽팔린 건 아시겠습니까? 그럼 좀 그만 좀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진짜 안마방 간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잠깐 친구랑 볼 일이 좀 있어서 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중학교 동창인데 갑자기 부르셔가지고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갑자기 부른 거야. 나도 미안하지. 근데 나도 갑자기 불려온 걸 어떡하겠냐. 우리 일이 그런 걸. 너랑 나 빼곤 다 딴 데 묶여 있다는데 내가 어떡하겠냐? 응? 아니, 선배님, 형님, 아무리 그래도 우리 몇 달 동안 뛰어가지고 강치련이 그 새끼 잡은 게 어제예요, 어제. 예? 하루는 좀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가는데 갈 건데, 예, 가는데 뭐 때문에 가는지는 알고 가야죠. 무슨 일인데요? 뭔데요? 얘기라도 해주고 사람을 부르세요. 몇 마디의 대화를 더 듣고 있자니 두 사람이 형사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젊은 목소리의 말로 미루어 보아 뭔가 급한 일이 생겨서 오밤중에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 모양이었다. 여튼 그래서 나도 반장한테 물어봤지. 근데 씨발, 살인이란다, 살인. 그것도 연쇄 살인. 벌써 10명 가까이 죽었대. 씨발, 그 진짜. 에? 젊은 남자의 화들짝 놀라는 소리에 나 역시 이야기를 듣자마자 순간적으로 놀란 나머지 하마터면 헉하는 소리를 낼 뻔했다. 이런 시간에 기차를 타면서 바로 옆자리에 앉은 형사들로부터 살인이니 뭐니 하는 얘기를 엿들을 거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젊은 형사가 다시 입을 연 것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서였다. 근데 그럼 10명 다 대구에서 죽었답니까? 아까 제가 대구에서 강력계
일 맡고 있는 애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런 소리 없던데요. 아니, 인천이야. 원래 인천 애들이 맡고 있던 사건이었는데 오늘 저녁에 유일한 용의자를 서울역에서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그리고 서 있던 플랫폼의 위치가 이 노선의 기차를 탄 것 같다지 아마. 아니 그럼 그건 대구 쪽 애들이 알아서 할 문제 아닙니까? 왜 우리 보고 가라고 한답니까? 원래 우리 관할도 아니잖아요. 아, 그게 아직 대구 쪽엔 연락이 안 간 모양이야. 예? 대체 왜? 뭐 아직 언론에 까발려진 것도 아니겠다. 대구 쪽 애들로까지 넘어가면 실적에 영향도 있을 거고. 말하면 얘기가 길어진다. 심심하던 차에 꽤나 흥미로운 이야기였다. 내가 형사 아들이라면 지금 이 기차에 범인이 숨어있지 않을까 하고 간단한 수색이라도 한번 고려해봤으련만 목격 제보가 들어왔다는 때와 한나절 정도의 차이가 나서인지 그들은 굳이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않는 듯했다. 그들의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자는 척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럼 우리 둘이서만 수사 진행하는 겁니까? 어? 왜? 연쇄살인범 같은 건 처음이라 좀 무섭냐? 걱정 마. 2명으로 끝을 볼 거였으면 내가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너한테 전화를 했겠냐. 묶인 일 끝나는 대로 애들 다 오기로 했어. 아마 내일 점심쯤이면 다들 출발할 거다. 넌 가서 사전 준비 정도만 먼저 하고 있으면 돼. 그쵸? 비웃을 만한 일은 절대 아니었지만 다행이라는 듯 한숨을 크게 내쉬는 소리가 뭔가 우스워서 나도 모르게 웃음소리를 내고 말았다. 바로 숨을 멈추고 바짝 긴장했지만 그 둘에겐 전혀 들리지 않았는지 잠깐의 멈춤도 없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다. 아 맞다 선배님, 그건 그렇고 어떤 미친 새끼입니까? 그 연쇄 살인범이란 놈. 아니 얼척이 없더라니까. 너도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 얘기를 이걸 그대로 믿어야 되는지 말지 나도 솔직히 모르겠다. 나도 형사 생활을 오래 하긴 했는데. 잠깐만. 자, 네가 한번 봐라 이걸. 이야, 이 새끼 존나 진짜 잘생겼네요. 이 새끼 이거. 그치? 직업이 무려 배우시란다. 배우. 응? 영화를 찍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영화 찍기 전부터 이미 연극 쪽 바닥에선 뭐 이름난 유망주였다고 하더라고. 아니 근데 그런 유망주께서 어쩌다 연쇄 살인범이 된 겁니까? 뭐 사이코패스? 뭐 그런 거예요? 아니 뭐 사이코패스들이 원래 겉으로는 매력이 좀 있다고 하긴 뭐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랑은 또 좀 다른 것 같다던데. 의사 말론 말이야. 초여름쯤엔가 올겨울에 촬영을 들어가기로 해놓고 영화 배역이 정해졌다는 거야. 무슨 공포 액션 아무튼 뭐 영화에서 악역으로 나오는 살인범 역할을 맡았다던데. 이게 뭐 상당히 큰 제작비에 영화계에서 꽤 알아주는 감독까지 뭐 엄청난 기대작이었다고 하더라고. 뭐 자기가 아무리 연극 바닥에서 굴렀다지만 카메라 앞에선 또 처음일 테니까 긴장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었겠지. 지인들 말로는 그래 거기 파일에도 나와 있겠지만 그 대본 보고 연기 연습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이걸 엄청나게 받았다나 봐. 그러면은 그
그 스트레스 때문에 살인을... 아니 이 새끼야, 좀 얘기를 좀 끝까지 좀 들을... 예? 예. 그래서 몇 달이 지나도 연기가 좀처럼 마음대로 되질 않으니까 이 양반이 일종의 극약 처방을 한 모양이야. 하루에 10시간가량을 대본을 읽으면서 연습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평소 생활에서 마치 자기가 그 배역 속의 인물인 것처럼 행세를 한 거지. 말투나 머리 모양이 바뀌는 건 보통이고, 평소에 사교성이 그렇게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 지인들끼리의 모임 같은 곳에 안 나가기 시작하더니 날이 갈수록 연락되는 횟수조차 뜸해지고, 사건이 벌어지기 일주일쯤 전부턴 친구들이 찾아가서 집 문을 그렇게 두드려도 얼굴도 안 내밀고 그냥 쫓아버렸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가택 수사 때 일기까지 나왔대. 예? 일기는 갑자기 무슨 일기요? 이게 그러니까 작품 속의 인물에 몰입하기 위한 일종의 연습 방법이었던 모양인데, 작중 인물의 시점으로 쓴 일기가 적혀 있었대. 근데 이게 가관인 게 말이야. 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앞부분은 누가 봐도 그냥 어설프게 범죄자 흉내를 낸 일반인의 일기였는데, 장수가 뒤로 한 장 한 장 넘어갈수록 점점 증세가 심각해져서 맨 뒤쪽 부분의 경우엔 진짜 범죄자의 것과 별다른 차이를 느낄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하더라고. 이 범죄 심리 쪽 전문가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니까 말 다 한 거지 뭐. 그럼 선배님, 그럼 살인 방법도... 그래, 맞아. 10명 중에 9명은 특이한 방법으로 살해당했어. 일단 근육 이완제를 써서 피해자를 산채로 제압하고 온몸을 꽁꽁 묶어서 신체의 모든 부위에 무수한 칼자국을 내는 거지. 내장까지 손상될 정도는 아니지만 출혈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과다 출혈로 죽을 때까지 상대방을 끝까지 응시한다. 실제로 범인이 피해자를 죽을 때까지 보고 있었단 증거도 목격도 없지만 아마 확실할 거야. 그 영화의 대본에 적힌 녀석의 배역의 살해 수법이 바로 그거였거든. 젊은 목소리가 질렸다는 투로 길게 신음을 내뱉었다. 확실히 이미 잔인함의 여부를 떠나 과연 사람의 행위인지 그 자체가 의문이 들 만큼 잔혹한 행위였다. 외국이라면 모를까, 한국의 경우엔 이렇게까지 피해자에게 가학적인 행위를 가하는 연쇄살인범의 전례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더욱이 앞으로 범인과 직접 맞댈지도 모르는 형사의 입장에선 보통 소름 돋는 소리가 아니겠지. 아 맞다, 선배님, 근데 이 새끼 이거 근육이완제는 이만큼이나 어떻게 구한 겁니까? 이 정도면 처방을... 그건 또 병원 하나를 통째로 털어먹었더구만. 내가 아까 10명 중 9명이 똑같은 살해 방법으로 당했다고 했지. 다른 피해자들이랑 유일하게 다른 방법으로 살해당한 게 바로 이 병원의 간호사였어. 강간을 당하고 병원 지하 주차장에 청소 용구함에서 발견되지. 와, 진짜 엄청난 씹새끼다. 그 작중 인물의 몰입을 지나치게 해서 생긴 정신질환이 계기가 돼서 죽었다는 배우님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건 너무 지나친 개새끼 아니에요? 동의해. 한편으론 기가 막히기도 해. 평소 주위 병파는 바른 생활 사나이 그 자체였다는데, 단지 뭐랄까, 연기에 대한 열정, 욕심, 그런 것 때문에 이 극악무도한 살인범이 됐다니 말이야. 다시 말하면
성실히 낳은 비극 뭐 그런 거네요. 아이러니네요. 그리곤 저마다 생각에 잠긴 듯 두 사람의 대화는 여기서 끝이 났다. 나 역시 이 엄청난 이야기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성실히 낳은 비극이라. 언뜻 보면 젊은 형사의 결론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난 좀 다르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뛰어난 집중력과 풍부한 감수성의 소유자라고 해도 단지 극중 배역에 몰입했다는 것만으로 선하던 사람이 갑자기 완벽한 살인마로 탈바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단순히 선에서 악으로의 일차원적인 변환이 아니라 무언가의 개입이 있었다면. 그래, 예를 들면 그 배우라는 자의 마음속에 배역을 맡기 전 아주 오래 적부터 계기가 되는 씨앗이 잠들어 있었다면 그럼 어떨까? 물론 이 씨앗은 가치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기엔 그 크기가 아주 작은데다 마음속 저 깊은 곳에 꽁꽁 숨겨져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본인 또한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인생을 쭉 살아왔을 것이다. 하지만 씨앗이란 건 언제나 땅속에 파묻혀 있지만은 않는 법이다. 깊은 곳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씨앗일수록 수분이나 영양분 등의 조건이 맞춰졌을 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법이니까. 그리고 이 경우에 씨앗의 성장을 촉진시킨 조건은 바로 다름 아닌 그의 배역이 되는 것이지. 배우로 오래 생활해왔던 그로서도 전례가 없을 정도의 악역으로의 깊은 몰입. 그리고 그 몰입이 절정에 달했을 때 배우라는 자는 연기의 성취보다도 배는 만족스러운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건 아니었을까. 뭐 내가 이렇게 생각해봐야 진실은 본인만이 알고 있겠지. 한동안의 긴장 섞인 몰입과 사색을 거치고 나자 몰려오는 졸음을 느낄 수 있었다. 두 형사 덕분에 지루하지 않게 시간을 때울 수 있게 된 셈이었다. 물론 그런 데에 쓰일 얘기치곤 지나치게 스케일이 큰 얘기였지만 기분 좋은 한숨을 작게 내쉬며 눈을 감았다. 반쯤 잠이 들려는 가운데 두 사람이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졸음이 깰 정도는 아니었지만 자연스레 집중이 되며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다. 근데 말이야. 예, 선배님. 내가 그러고 보니까 생각난 게 하나 있는데 말이야. 아까 얘기에 대한 건데 뭐 심각한 건 아니고 그냥 뭐 심심풀이. 예? 네, 뭡니까? 그 배우라는 새끼 말이야. 목소리가 굉장히 좋다나 봐. 대학 다닐 땐 아나운서를 목표로 한 적도 있었고 그 성우 아르바이트 뭐 그런 게 있다는데 그것도 몇 번 했다고 하던데. 진짜입니까? 이 세상이 이게 공평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근데 이 목소리가 좋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닌 게 이 성대모사 같은 게 이게 아주 또 수준급인가 봐. 웬만큼 특색이 있는 목소리면 이게 뭐 똑같이 따라하고 뭐 그런 게 또 된다고 하더라고. 오, 그건 좀 재밌겠네요. 그치? 내가 아마 그 새끼였으면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써먹었을 거란 말이지. 뭐 예를 들면요? 보자. 그
재수 없는 간호사년 낚을 때도 말이야. 어? 인터폰에 대고 의사 2명이 있는 것처럼 목소리를 번갈아가면서 들려주니까 반색을 하면서 문을 열어주더란 말이야. 응? 문을 연 다음에 내 얼굴 봤을 때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응? 정말 재밌는 재능이라니까. 또 이런 방법도 하나 있어. 거의 자정이 다 돼서 기차를 탔는데 말이야. 이게 웬 떡이야? 응? 열차 칸에 웬 놈 하나만 외투를 뒤집어 쓰고 덩그러니 앉아있는 거야. 마침 심심할 것 같았던 찰나였는데 하느님이 보호하셨지. 딱 봐도 외투로 덮은 게 자꾸 꼼지락꼼지락 하는 게 자는 척만 하는 게 뻔한데 말이야. 자, 이 새끼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갖고 놀다가 죽일 수 있을까? 안녕? 너 안 자고 있잖아.